이번 주 2주차에는 리스트 컨트롤을 다루겠습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목록에 해당이 되죠.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자료가 있는 것을 뜻하고 여러 개의 목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내는 것을 리스트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컬렉션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는데 배열, 어레이 리스트 이런 것들이 컬렉션이죠. 여러 개의 자료를 담고 있는 클래스를 컬렉션이라고 부릅니다. 목록도 여러 개, 컬렉션도 여러 개, 이 둘 사이에는 여러 개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 리스트 컨트롤의 항목들을 다룰 때 컬렉션을 이용하기도 하고 컬렉션 클래스의 자료를 이용해서 서로 연결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하는 기술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이해를 해두기로 하겠습니다. 광수 생각에서는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쌍문동에 있는 뭐 카페에서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유비라는 손님이 커피를 주문할 때마다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주문을 했다고 그러죠. 어느 날 만원짜리를 내서 거스름돈을 48개를 이제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고민하더니 주머니에서 400원을 더 꺼내서 동전을 던지고는 커피 한 잔만 더 주세요.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걸 잊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참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가치 있는 일은 한가할 때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해보기로 하죠. 이것은 짐 로우가 썼던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창조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일에 쫓기게 되면 새로운 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급한 일 처리하는데 우리가 허걱대게 마련이죠.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하려면 우리 몸과 마음에 휴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음표들 사이에 있어야 음악이 만들어지고 문자들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회복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도 그런 얘기를 했죠. 여가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은 한가할 때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웨인 다이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책상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회사 일에 충성한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바쁜 일에 쫓기면 안 되죠. 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관광지라고 그러는데 홋카이도는 북쪽 지역이라 겨울이 되면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눈이 쌓이면 길 위에 있는 눈은 치우지만 옆에 있는 것까지 다 치우기는 어렵죠. 그래서 눈으로 벽이 길 양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한일 경제 경색 국면이라 저기에 가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다음에 뭔가 이제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관광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우리 학생들은 리스트 컨트롤, 리스트 박스와 드롭다운 리스트, 그리고 선택 리스트 컨트롤, 라디오 버튼 리스트, 체크박스 리스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도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웹사이트 추가. 우리 계속 이런 식으로 넣을 거라 그랬죠. 현재 작업 중인 공간에 폴더를 생성합니다. 이번에 생성할 폴더 이름은 리스트 컨트롤이라고 하기로 하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컨트롤 폴더에서 웹다 컨피그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OP에서 복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비주얼 스튜디오를 시작하기로 하죠. 우측 하단에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파일, 열기, 웹사이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생성해준 리스트 컨트롤 폴더를 선택을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리스트 컨트롤. 리스트 컨트롤은 선택 항목을 보여주고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컨트롤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리스트 박스라고 하는 것과 드롭다운 리스트가 대표적인
리스트 컨트롤입니다. 선택 리스트 컨트롤은 단일 선택 혹은 다중 선택 기능을 제공해주는 선택을 목적으로 하는 컨트롤입니다. 대표적으로 레디오 버튼 리스트, 체크박스 리스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리스트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리스트는 목록이라고 그랬죠. 목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항목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이 항목을 지정해 주는 방법이 컨트롤과 컬렉션을 연계해 가지고 선택한 항목을 추가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하는 개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그냥 배열을 이용해서 이번 시간에는 실습을 하겠지만 향후에는 요게 데이터 바인딩을 주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그 바인딩을 처리를 해주게 될 것입니다. 자, 리스트박스 컨트롤입니다. 리스트박스 컨트롤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에 여러 항목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또는 그 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을 우리 리스트박스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만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 개를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중 선택을 했을 때 여러 항목을 지정할 때는 Shift 키 또는 컨트롤 키를 이용하면 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항목들을 하나하나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그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고 Shift 키를 쓸 때는 시작과 끝을 지정을 하게 되면 중간에 모든 그 시작 끝 사이에 있는 모든 컨트롤들을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리스트박스에서는 이런 형태의 속성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ID,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이름입니다. 아이템즈, 항목이에요. 복수개의 항목이 존재해야 됩니다. 얘네들을 우리 항목 컬렉션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로스, 표시할 행의 개수가 있습니다. 셀렉션 모드, 우리가 선택 모드인데 단일 선택을 할 거냐 다중 선택을 할 거냐를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핵심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 요 아이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단일 선택, 다중 선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리스트 박스 컨트롤에다가 리스트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은 1번 리스트 아이템 컬렉션 편집키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속성창에 보면 아이템즈 항목이 있는데 우측에 보면 점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점 3개 버튼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요런 리스트 아이템 컬렉션 편집키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나중에 그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이템즈 컬렉션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요 항목들을 작성한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항목이 들어가고 항목 작성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항목 들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선택하고 제거 버튼을 누를 수도 있죠. 그리고 각 항목들, 지금 현재는 항목이 한 개 되어 있는데 이 항목들은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컬렉션도 클래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우리 아이템즈 컬렉션에 모든 것들이 저장이 되게 되겠네요. 리스트 박스에 항목을 추가하는 두 번째 방법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아이템즈 컬렉션을 이용해서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아이템즈라고 하는 컬렉션에는 어떤 속성이 있고 어떤 메서드가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대표적인 속성으로 카운트가 있습니다. 항목의 개수, selected index가 있어요. 선택된 항목의 인덱스는 뭐부터 시작한다? 0, 1, 2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것들을 인덱스라 그랬죠. 가장 앞에 있는 인덱스는 0번입니다. 자, 메서드들이 있어요. add라고 하는 메서드는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뭔가를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주는 걸 add라고 그래요. insert, 중간에 끼워 넣어주는 것을 insert라 그럽니다. remove, 주어진 항목을 삭제해 주는 거예요. remove at, 주어진 인덱스 위치의 항목을 삭제해 주는 겁니다. clear, 모든 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index over, 항목이 있는 인덱스의 값을 알려주게 됩니다. contains,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속성 메서드를 이용하면 우리 아이템즈 컬렉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템즈 컬렉션을 이용한 항목 추가 방법, 두 번째 방법이죠. 여기에서는 리스트 아이템을 이용을 해서
이제 추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아이템 클래스를 이용해서 아이템을 만들게 되는데 생성자를 이용을 하겠죠. 앞쪽에는 텍스트에 해당되는 것, 뒤쪽에는 밸류에 해당되는 것. 이 텍스트를 우리는 키라고 부르고 밸류를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키와 값의 쌍 형태로 값들을 지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리스트 박스의 아이템즈 항목에다가 .add 해주고 그 해당되는 항목을 넣어주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냥 뭐 사실은 개념적으로 같은 거지만 리스트 아이템 클래스를 직접 그 객체를 만들지 않고 그냥 생성자를 호출해서 만든 상태에서 곧바로 리스트 박스의 아이템으로 넣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의 방법보다는 아래 방법을 좀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항목들을 지정을 할 때는 보통은 그 초기 값에 해당이 되겠죠. 초기 설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설정을 해주는 우리 페이지 로드라고 하는 메서드 내부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if not is postback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페이지에 처음으로 접근했을 때, 처음 접속했을 때 실행되는 구문들이 저 내부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포스트백 됐을 때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가 되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항목이 쭉쭉쭉쭉 늘어나겠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더라도 항목은 더 이상 추가되지 말아라. 그래서 not is postback이라고 하는 if 구문을 이용을 해서 처음에만 항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미 우리 저런 내용들은 배웠던 바가 있죠. 자, 실습에 이제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실습은 리스트박스 활용. 리스트박스 활용은 지금 웹폼을 추가를 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UI는 이와 같이 넣기로 하죠. 지금 요것은 두 개는 레이블로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리스트박스로 지정을 해 두었어요. 그 다음에 요 버튼 들어있죠. 그 다음에 결과를 하기 위한 것은 레이블로 이렇게 추가를 해 뒀네요. 자, 뭐 딴 것 레이블 뭐 저기 버튼 이런 것들은 이미 했으니까 우리 이제 리스트박스 1번과 리스트박스 2번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리스트박스 1번은 셀렉션 모드를 싱글 단일 선택만 할 수 있도록 했네요. 아이템즈를 이용해서 리스트 아이템 컬렉션 편집기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리스트박스 2는 셀렉션 모드를 멀티플 다중 선택으로 지정을 했고 아이템즈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페이지 로더에서 항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스트박스 1번의 아이템즈 속성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박스 1번은 리스트 아이템 컬렉션 편집기를 이용해서 아이템즈 속성을 지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디자인 화면에서 리스트박스 1번을 선택하고 아이템즈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죠. 옆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점 3개짜리 버튼이 나올 겁니다. 이 점 3개짜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리스트 아이템 컬렉션 편집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아무것도 내용이 없겠죠. 추가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1 리스트 항목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밸류 영역에도 똑같은 입력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여기에 0번 멤버에 1 리스트 항목이 입력이 됐을 겁니다. 다시 추가 버튼을 누르고 텍스트에 2 리스트 항목 누른 다음에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마찬가지로 밸류 필드도 만들어지고 여기에 2번 항목이 생성이 됐을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3번 리스트 항목까지 입력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때 0번 멤버, 1번 멤버, 2번 멤버 이 각각은 리스트 아이템 컬렉션에 해당이 되겠고 이 전체를 묶어서 우리는 아이템즈 컬렉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생성되어 있는 디자인 소스입니다. 테이블 태그 내부에 우리는 이제 리스트 박스가 들어있고 또 TD 태그 내부에 리스트 박스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위쪽에 레이블 2개가 있었을 겁니다. 아래쪽에 버튼이 존재하겠고 결과를 표시해 줄 레이블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얘네들은 전부 도구 상자를 이용하자 그랬죠. 자, 생성됐던 그 항목들을 봤더니 ASP 리스트 박스 내부에 보니까 이렇게 항목들이 ASP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형태로 3개의 항목들이 입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 리스트 박스 2번의 경우에는 그런 항목들이 들어있지 않죠. 이 사이에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리스트 박스 2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그램 방식으로 저 항목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자,
리스트박스 2번에 항목을 추가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페이지 로드 메서드 내부에 페이지 로드는 기본적으로 초기 환경을 설정해주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페이지 로드 내부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지정하는 것들은 코드를 여기다 입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if not is postback 이 경우에는 처음 접속할 경우에만 실행이 된다 그랬죠. 이 if 문 속에 우리는 항목을 지정하는 것을 for 문을 이용해서 지정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5보다 적을 때까지 i 값이 1에서 5보다 적을 때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리스트박스 2의 아이템즈에 add 메서드를 실행을 해주네요. 그리고 가로 속에 new list item 클래스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호출하고 만들어진 걸 곧바로 항목에 추가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텍스트 영역이라고 부르고 텍스트 영역은 화면에 표시되는 겁니다. 요 뒤쪽에 있는 이 항목들을 value 필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리스트 아이템으로 할 때는 항목을 텍스트 필드와 밸류 필드를 같이 가져갈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if 문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리스트의 항목들이 자꾸 추가되는 늘어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을 막아주기 위해서 처음 접속할 때만 실행이 되도록 if not is postback이라고 하는 구문을 넣어두었습니다. 자, 이제 그 버튼 확인 버튼을 따당 더블 클릭을 해보기로 하죠. 그리고 그 왼쪽은 현재는 우리가 단일 선택만 가능하고 오른쪽은 다중 선택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박스 1번은 단일 선택 모드이기 때문에 선택될 수 있는 게 오로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에 나타날 항목에다가 리스트박스 1번의 selected item이라고 처리를 해주고 거기에 value 필드의 값을 출력이 되도록 해두었습니다. 반면 리스트박스 2번의 경우에는 다중 선택이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찾아다니면서 선택이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박스 2번의 아이템즈를 모두 순회를 합니다. 포이치 문을 통해서. 이 아이템즈 컬렉션의 항목 하나하나는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리스트 아이템 클래스로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리스트 아이템 클래스 아이템으로서 항목을 순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f 문을 통해서 해당되는 항목이 선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게 items.selected라고 확인해 주면 되겠죠. 체크가 돼 있으면 선택이 돼 있으면 제가 true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선택이 돼 있으면 label result 2에다가 항목의 value 값을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처음에 실행하면 이런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1번은 2번 리스트박스 1에서는 2번 항목만 선택하고 리스트박스 2번에서는 1, 3, 4 이렇게 3개를 선택했네요. 그리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여기에는 2 리스트 항목 그렇게 나오고 여기에는 1, 3, 4 이렇게 숫자로 나왔을 겁니다. 잠깐 우리가 왜 이렇게 리스트박스 1번에는 이렇게 2 리스트 항목이라고 나오고 다중 선택 동작에서는 1, 3, 4로 나왔느냐 얘네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죠. 이 출력 형식이 다른 이유는 지정된 밸류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리스트박스 1번은 어떻게 했어요? 컬렉션 편집키를 이용해서 넣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텍스트 값을 집어넣고 엔터를 치게 되면 곧이어 우리 리스트박스 밸류 필드에도 동일한 값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리스트박스 1번은 텍스트 값과 밸류 값이 똑같은 값으로 들어있습니다. 반면 리스트박스 2는 우리가 프로그램 방법으로 입력을 했는데 여기에 new list 아이템을 선택할 때 앞에 있는 게 텍스트, 뒤에 있는 게 value라고 그랬죠. 따라서 우리 텍스트 필드에 있는 것과 value 필드에 있는 값이 달라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항목의 그 value 필드를 가져오면 이 리스트 항목처럼 나오지만 여기에 우리 리스트 박스 2번에서는 1, 3, 4라고 하는 그 i 값만을 그 value 값으로 지정해 두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다른 겁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드랍다운 리스트 컨트롤입니다. 드랍다운 리스트 컨트롤은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선택할 항목이 아래쪽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의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펼쳐진 리스트가 닫히게 되는데
달리 말하면 드랍다운 리스트는 오로지 단일 선택만 가능한 그런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컨트롤의 속성은 리스트박스 컨트롤과 거의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드랍다운 리스트 컨트롤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I는 드랍다운 리스트, 확인 버튼, 결과를 표시해줄 레이블 2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지금 뭐 레이블과 그 버튼의 속성들은 뭐 별 거 없겠고, 이 드랍다운 리스트 1번에 대해서는 아이템즈 항목이 필요하게 되는데 프로그램 방식으로 입력하는 형태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소스는 이와 같이 나오겠네요. 지금 드랍다운 리스트에서는 뭐 별거 지정한 게 없어서 ID 그냥 드랍다운 리스트 1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프로그램 소스입니다. 페이지 로드. 페이지 로드는 초기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드랍다운 리스트의 항목을 지정한다면 페이지 로드 내부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한 번만 접속할 때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if not is postback 블록 속에 이제 항목을 지정하는 것들이 들어있겠네요. 그리고 포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보다 적은 때까지 9번까지 반복하면서 우리는 이 내용이 반복됩니다. 드랍다운 리스트 1번의 아이템에다가 add 메서드를 실행을 했네요. 그러면 항목들이 반복될 때마다 하나씩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될 때 new list 아이템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텍스트 필드와 밸류 필드의 값이 서로 같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버튼 OK 따당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생성이 되어 있는 이 이벤트 핸들러에는 우리가 이제 선택된 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드랍다운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단일 선택만 가능하다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 그 선택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손쉽게 뽑아낼 수 있는데 드랍다운 리스트 1번의 selected item 하면 선택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value를 사용할 수도 있고 텍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랍다운 리스트는 이 드랍다운 리스트 1.selected item.text 형태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랬네요. 그래서 그 결과를 레이블 리절트에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드랍다운 리스트 같은 이런 선택되는 항목들은 우리가 아래에 보는 것처럼 selected index를 이용해서 접근도 가능합니다. 자, 선택된 지수는 어떻게 입력된다고요? 그렇죠. 0, 1, 2 이런 식으로 그 값을 선택하는 걸 말합니다. 0번 위치, 1번 위치, 2번 위치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수 형태로도 우리가 선택된 것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페이지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F5 누르면 되겠죠. 처음에는 리스트 항목이 그 드랍다운 리스트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저기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항목이 펼쳐지게 되겠고 펼쳐지는 항목에서 3번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그 선택된 항목이 지금 3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 항목이 선택된과 동시에 우리는 출력이 2개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수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도 해봤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2번 지수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택된 항목을 지금은 밸류 필드를 이용해서 접근했는데 지금 거기다가 텍스트 필드를 이용해서 값을 가져온다면 3.list 항목 하는 형태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런 컨트롤에 있어서는 오토 포스트백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오토 포스트백, 포스트백은 어디서 많이 봤어요. 뭐였죠? 내가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서버에 가서 일 처리를 하고 되돌아오는 과정을 포스트백 속성이라고, 포스트백이라고 불렀죠. 오토, 자동이라는 뜻이에요. 자동으로 포스트백이 발생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보통 드랍다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포스트백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그 드랍다운 리스트의 오토 포스트백이라고 하는 속성을 true로 만들어 준다면 프로그램 방법으로 접근할 때는 드랍다운 리스트 1.auto postback equal true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auto postback 속성을 true로 변경하면 내가 선택을 하는 순간 곧바로 서버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랍다운 리스트에는 저와 같은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이벤트 핸들러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selected index change 들어가는 이벤트가 존재하게 되고
그 이벤트 핸들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뭔가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저런 이벤트가 발생해야 되는데 드랍다운 리스트는 오토 포스트백이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폴스 값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도 우리가 선택한 내용들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쟤네들을 오토 포스트백을 true로 하는 순간 선택하면 곧바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토 포스트백이 true로 되어 있는 컨트롤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뭘까요? 그렇죠.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만들어준 버튼이라고 하는 컨트롤은 초기에 오토 포스트백이 true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다 오토 포스트백은 false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selected index changed 이벤트를 연습해 보기로 하죠.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는데 이번에는 드랍다운 리스트 app 1번.aspx로 하겠습니다. 앞에 거와 구분하기 위한 거죠. UI는 거의 비슷합니다. 버튼이 없어졌죠. 그리고 드랍다운 리스트와 결과를 표시할 레이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드랍다운 리스트의 속성을 보겠습니다. 오토 포스트백 속성을 true로 만들었고 아이템즈는 프로그램 방식으로 입력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화면에서 드랍다운 리스트를 따당 더블 클릭하거나 드랍다운 리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속성창의 이벤트에서 selected index changed라고 하는 것을 따당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벤트 핸들러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디자인 소스를 보면 오토 포스트백 true가 되어 있죠. 이벤트 핸들러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로드에 있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앞서 했던 2번 실습과 동일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드랍다운 리스트 selected index change 들어가는 이벤트 핸들러에 이만큼의 코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드랍다운 리스트는 단일 선택만 가능하다 그랬죠. 아까 전에 버튼에 있던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드랍다운 리스트의 selected 아이템에 이번에는 텍스트 필드로 접근을 해줬네요. 그 다음에 드랍다운 리스트의 selected index를 글자로 바꿔서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런 모습으로 있겠죠. 그러다가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된 항목에는 이번에는 텍스트 필드의 값을 출력을 했기 때문에 3.list 항목이라고 나오고 선택된 지수는 0, 1, 2, 2번 위치에 있는 거다라고 2번을 표시를 해줬네요. 드랍다운 리스트 컨트롤은 우리가 오토 포스트백을 true로 만드는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결과를 곧바로 이제 프로그램에서 구현을 해낼 수 있고 그때 동작되는 이벤트는 selected index changed라고 하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조금 오토 포스트백 속성을 폴스로 만들면 아무런 동작이 일어나지 않죠. 자, 다음은 이제 선택 리스트 컨트롤을 살펴보겠습니다. 선택 리스트 컨트롤은 라디오 버튼 리스트, 체크박스 리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1회차에서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를 다루었죠. 체크박스는 다중 선택이 가능하고 라디오 버튼은 단일 선택이 가능하다. 걔네들을 여러 개를 묶어 놓은 거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네요. 다만 컨트롤의 위치를 세세하게 조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멤버로는 아이템즈, 이거 뭐 이제 이해가 돼요. 그죠? 선택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리피트 컬럼, 이제 열을 몇 개를 놓을 거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항목을 할 때 하나씩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겠고, 이제 한 줄에 두 개씩 가는 방법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리피트 레이아웃, 가로 방법으로 레이아웃은 테이블 형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플로우 형식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리피트 디렉션은 이제 순서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지정해 줍니다. 셀 패딩, 셀 스페이싱은 각각 안쪽 여백 항목 사이의 간격을 지정을 해주게 되겠고요. 텍스트 얼라인을 맞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선택 컨트롤 리스트 실습을 해보기로 하죠. 먼저 1번 위치에서는 지금 라디오 버튼을 사용했고 2번 위치에는 이제 체크박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담을 레이블 두 개가 들어있네요. 자, 여기에 제목에 해당되는 거 레이블로, 선택 항목은 라디오 버튼 리스트로, 그 다음에 결과는 레이블로 만들었네요. 같은 방식으로 제목은 레이블로,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은 체크박스 리스트로, 그 다음에 결과를 담을 것은 레이블로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다음은 각 컨트롤의 속성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레디온 버튼 리스트, 체크박스 리스트만 살펴보도록 하죠. 각각 공이 오토 포스트백은 true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즈 속성은 리스트 아이템 편집기를 이용한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리스트 아이템 편집기는 이렇게 생긴 거였죠. 추가 누르고 텍스트 누른 다음에 엔터 치고, 추가 누르고 텍스트 입력한 다음에 엔터 치고, 그렇게 하는 거였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디자인 화면 또는 속성창의 이벤트에서 Selected Index Change라고 하는 이벤트를 생성시켜 줬네요. 자, 다음은 소스 코드입니다. 라디오 버튼의 Selected Index Changed, 그 다음에 체크박스의 Selected Index Changed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버튼은 단일 선택이기 때문에 곧바로 선택된 항목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그 Selected Index 값이 -1이 아니면 뭔가가 선택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라디오 버튼 리스트의 Selected 아이템의 Value 필드의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면 됐네요. 반면 체크박스 리스트는 다중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요소를 순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박스 리스트의 아이템즈라고 하는 컬렉션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각각은 리스트 아이템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죠. 그래서 여기에 리스트 아이템 컬렉션의 객체 아이템을 만들어주고 걔네들로 모든 요소를 순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각각이 선택됐는지 확인하고 선택이 됐으면 항목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그 실행 결과는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험문을 가정을 했습니다. 답안은 보통 동시에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전에는 여기에 선택된 항목이 나타났었는데 얘네들을 우리 여기에 결과 처리 버튼을 누르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에는 그 각각을 선택했을 때 어떤 동작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니까 오토 포스트백 속성을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버튼 OK 버튼을 누르면 동작이 실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Selected Index Changed 이벤트에 들어있는 두 개의 코드들을 버튼 OK 클릭의 이벤트 핸들러로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도전을 해보기 바랍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저렇게 나오겠고 선택을 한 다음에 결과 처리를 누르면 아래쪽에 이런 형태의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바인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바인딩은 중요하다고 앞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죠. 우리가 사용하고 현재 공부하고 있는 리스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여러 개의 항목을 추가하고 그 항목 중에서 선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리스트 컨트롤이었습니다. 근데 컬렉션에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데이터를 동시에 주르륵 그 항목에다 넣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데이터 바인딩을 이용하는 겁니다.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자면 데이터 컬렉션과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죠. 컨트롤, 리스트 컨트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들을 우리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불러요. 예를 든다면 배열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값을 리스트 컨트롤의 항목으로 넣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데이터 바인딩입니다.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온 자료를 리스트 컨트롤과 연결해주는 방법을 많이 쓸 거고, 이런 개념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고 바인딩 해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수시로 사용할 데이터 바인딩입니다. 데이터 바인딩은 중요하다 이야기했죠. 자, 우리 데이터 바인딩을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리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었네요.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를 우리가 넣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레이블 리절트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박스는 아이템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리스트 박스의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서 항목을 만들어 줄 건가? 우리는 이제 데이터 바인딩은 프로그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로드에서 기본 환경을 설정하는 페이지 로드에서 if not is postback 블럭 사이에 우리가 이제 항목을 지정하게 되는데, 항목을 지정할 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배열을 이용하고 나중에는 데이터베이스 쓸 거다 그랬습니다. 일단 그 항목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 배열 ARR이라고 하는 배열을 문자열 배열로 만들기로 하죠. 그리고 초기 값을 부여함으로써 1번, 2번, 3번의 그 배열 요소들이 존재하도록 3개의 값을 갖도록 지정을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리스트 박스의 항목으로 지정이 되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 바인딩을 처리합니다. 데이터 바인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컨트롤 이름을 적어주고 데이터 소스를 지정합니다. 이 데이터 소스로 우리 배열을 지정했던 AIR을 여기다가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트박스 1점 데이터 바인딩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우리 배열에 있는 요소들이 리스트박스의 항목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버튼 OK를 따당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우리 결과에다가 선택 항목이라고 그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 선택이죠. selected item.value 필드 혹은 selected item.text 필드를 통해서 이제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항목 위치에 배열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이미 선택 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렀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리스트 박스의 그 아이템즈 항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정한다? 데이터 바인딩으로 지정한다라는 게 이번 실습의 가장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도전 과제 2번 있네요. 리스트 박스에 했던 실습 결과를 활용해서 우리 그 드랍다운 리스트 해보고 레디오 버튼 리스트에도 해보고 체크박스 리스트에도 한번 그 해보기 바랍니다. 이게 도전 과제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내용 리스트 컨트롤, 리스트 박스, 드랍다운 리스트, 선택 리스트 컨트롤, 레디오 버튼 리스트, 체크박스 리스트에 대해서 학습했네요. 그리고 데이터 바인딩 처리했습니다.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컬렉션, 보통 우리 뭐 컬렉션 그 클래스이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온 정보라고 그랬죠. 그리고 컨트롤의 아이템 항목을 연결해 줌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지정해 주는 것들이 데이터 바인딩이다 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실습에서 주의사항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그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들 때 폴더를 먼저 생성했습니다. 웹.config 복사했죠. 그 다음에 파일 열기 그 웹사이트 방식으로 빈 웹사이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은 마지막 빠져나올 때 솔루션을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솔루션은 저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솔루션은 확장자가 .sln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파일들은 저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의 웹사이트 열 때도 그렇게 엽니다. 파일 열기 웹사이트 현재 존재하는 폴더를 지정하게 되면 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 더 강조할 것은 파일명이나 그 폴더명에 한글 특수기호를 사용하지 말길 바랍니다. 얘네들은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놓치는 게 그림 파일의 이름을 지정할 때 그냥 한글로 넣는 경우가 많은데 한글 넣지 말기 바랍니다. 한글을 넣었을 때 동작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다. 경고를 합니다. 자, 영어 단어 깜지 잊지 말기 바랍니다. 깜지는 모든 단어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르는 것들만 공부해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알아야 될 영어 단어이네요. 자, 이번에는 좀 그 구글링 해볼 게 있습니다.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클래스도 좀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리스트 컨트롤에 그 리스트 아이템 컨트롤이라고 하는 리스트 아이템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조사를 해보기 바랍니다. 얘기 하나에서는 Just Do It이란 제목으로 나에게 메일로 전해온 얘기를 전달할까 합니다. 잠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려고 했었는데는 하지 않았음이라고 불리는 친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은 그들을 만나본 적 있나요? 그들이 당신을 방문했던가요? 이 두 친구는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는 집에서 함께 살고 있지요.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할 수 있었는데 라는 유령에 쫓기며 살았대요. 영어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제 우드, 슈드, 쿠드라고 하는 삼형제의 얘기입니다. 우드, 슈드, 쿠드. 그래서 우드, 슈드, 쿠드라고 하는 삼형제의 얘기를 이렇게 좀 풀었었네요. 그래서 하려고 했었는데, 해야만 했는데, 할 수 있었는데 이 세 가지들은 공통적인 게 뭐죠? 결코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사실은 그렇죠. 매일 아픈 걸 보니까 스스로 나태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우더 슈더 쿠드라고 하는 삼형제랑은 친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얘네들은 결코 이루지 못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새 그림들은 미국에서 유명한 유령의 집이라고 하네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저 사진에 있는 그 집들의 역사를 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SNS를 통해서 하거나 이제 조만간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면 수업을 통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질문은 없는 법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강의가 2개였죠. 2개를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